그러면 그 다음 23번부터 34번까지 31번이요. 또 있어요? 23번 23 31. 자, 일단 두 문제 보겠습니다. 23번인데 자, A는 X, X는 K의 양의 약수. 자, 그러니까 K의 양의 약수를 원소로 하는 집합이죠. 이때 N, A가 3보다 큰 홀수가 되도록 60 이하의 K의 합을 구하시오. 자, 요걸 물어봤는데 바꿔서 써야겠네. 자, 우리가 이 NA가 그럼 무슨 뜻이야? NA의 뜻이? 결국에는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잖아. 근데 이 집합은 누구를 원소로 하는 거래? K의 양의 약수죠. 그럼 얘는 약수의 개수죠. 그지? NA는 뭔 뜻이었다? K의 양의 약수의 개수. 근데 약수의 개수가 3보다 큰 홀수가 나오도록 하래요. 일단 무슨 수여야 돼? 모든 소인수들의 지수가 짝수여야 개수를 셀 때 홀수 곱하기 홀수 꼴로 나오죠. 그치? 그래서 홀수가 된다는 뜻은 이 수는 무조건 제곱수여야 돼. 근데 그 제곱수 중에서 그냥 2의 제곱 해버리면은 3이야 개수가. 그러니까 얘는 어떤 제곱수야? 우리가 그냥 소수의 제곱수면 돼? 안 돼? 안 돼. 3보다 큰 제곱수는 어떤 제곱수가 있을까? P의 제곱 말고 P 제곱 Q 제곱 아니면은 그냥 지 혼자. 그치? 이런 꼴이 있습니다. 그냥 안 되고. 우리 이걸 통틀어서 뭐라고 말할까요? 누구의 제곱수라고 말할 수 있을까?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바로 합성수의 제곱수. 왜? 합성수 자체가 뭔데? 약수가 뭐가 있어. 그지? 이거 소인수분해 하니까 뭐 이런 꼴도 합성수고요, 이런 꼴도 합성수고요, 이런 꼴도 합성수고 많잖아. 그놈의 제곱수. 야, 이거 다 제곱해주면 어떻게 돼? 너 P 4제곱, 너 P 4제곱 Q 제곱. 모든 지수들이 다 뭐가 돼요? 짝수 나오지. 그리고 걔들의 개수를 실제로 구해보면은 다 3보다 큰 값이 나오죠. 그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라는 걸 알아냈냐면은 얘는 그냥 합성수의 제곱수여야 돼. 그래서 그것이 만족시키는 60 이하의 K의 합을 구하래요. 그러면은 60 이하의 합성수의 제곱수는 뭐가 있니? 자, 일단 우리가 아는 제곱수 써봐. 뭐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5의 제곱, 6의 제곱, 7의 제곱, 8의 제곱 써버리면은 60 이하니까 8의 제곱은 안 되고, 그 다음에 합성수여야 되니까 2의 제곱 안 되고, 3의 제곱 안 되고, 5의 제곱 안 되고, 7의 제곱 안 되죠. 되는 거는 누구랑 누구예요? 4의 제곱과 6의 제곱밖에 없어요. 따라서 K는 16과 36만 합니다. 그래서 답은 52예요. 됐어요? 그래서 K는 양의 약수, 그 개수가 3보다 큰 홀수가 돼야 된다. 홀수에 이거 약수의 개수가 홀수가 나와야 돼. 얘는 제곱수여야 되는구나. 그런데 3보다 크려면은 무슨 수의 제곱수여야 돼? 합성수의 제곱수여야 돼요. 약수의 개수가 3인 거는 무슨 수예요? 소수의 제곱수예요. 알겠지? 쌍둥이로 항상 생각을 해주세요. 우리가 약수의 개수 물어보는 거 언제 나왔어? 중1 때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물어보는 거 은근히 나올 수 있습니다. 자, NA가 3인 경우는 K는 무슨 수라고? 소수의 제곱수.
근데 3보다 크려면은 합성수의 제곱수. 그럼 다홀수가 나오는 거지, 그지? 근데 짝수가 나온다? 짝수가 나오면 일단 제곱수는 아니야. 그런 식으로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31번. 자, 31번은 집합 1, 2, 3의 부분 집합 중 6개를 원소로 갖는 집합 P가 있대요. 원소로 갖는 집합 P가 있습니다. 그 P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미의 집합 P의 두 원소 A, B에 대해서 A 교집합 B는 집합 P의 원소여야 되고요. A 합집합 B의 원소도 P의 원소여야 돼요. 이 두 조건을 만족시키는 P입니다. 자, 이게 일단 뭐냐면요. 부분 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에요. 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몇 집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 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 그래서 이런 집합을 몇 집합이라고 하거든요. 몇은 한자로 적어요. 파워. 약간 제곱한다 그런 느낌이에요. 자, 그러면은 일단 P가 어디에 부분 집합이냐면은 공집합. 야, 이거 집합 1, 2, 3의 부분 집합 다 써봐. 공집합도 있죠? 집합 1도 있죠? 집합 2도 있죠? 집합 3도 있죠? 집합 1, 2도 있죠? 집합 2, 3도 있죠? 집합 3, 1도 있죠? 집합 1, 2, 3도 있죠? 이 8개 중에서 몇 개만 원소로 가지래? 6개만 가지래. 그럼 내가 어떻게 골라야 될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게 골라야 한대요. 그러도록 하는 방법이 몇 가지. 이해됐지? 이해됐죠? 자,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만약에 얘와 어떤 두 원소를 골랐는데 그놈의 교집합이 P의 원소가 되려면은 P는 누굴 가지고 있어야 될까? 만약에 얘가 1, 2를 가졌다고 치자. 1, 2를 가졌다고 치면은 요놈의 교집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가 이렇게 가져가는 거야. 1하고 2가 P의 원소인 경우 누가 원소여야 돼? 공집합. 또 얘네들의 합집합 누구? 집합 1, 2. 맞아요? 그러면 그러고 나서 집합 3일 수 있어 없어? 만약에 집합 3 여기다 껴. 그럼 내가 뭐가 생겨요? 집합 3을 추가해버리면은 얘네들의 합집합 집합 1, 3도 있어야 되고요. 집합 2, 3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집합 1, 2, 3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야? 얘 추가해버리는 순간 4개 늘어나지. 6개 안 되죠. 그럼 집합 3 추가하지 말고 집합 1, 3 추가하면 될까? 1, 3 추가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1, 3과 1의 교집합 1 있고 1, 3과 1의 합집합 A 있고 1, 3과 2는 1, 2, 3 있지. 1, 2, 3 있어야 되네. 이거 말고 추가되는 거 있어 없어? 없죠. 얘네들의 원소 6개잖아. 그 6개의 원소 중에서 아무거나 골라서 교집합하고 합집합이 전부 다 자기 자신으로 다시 돌아오면 돼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어떤 거 있어? 이거 말고 뭐 밖에 나오는 원소 있어요? 없어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아니 요것만 그럴까? 추가를 한 거야 내가. 아니 이렇게 추가해도 될 것 같은데 집합 몇몇? 2, 3을 2, 3만 추가해준다면 어떻게 돼요? 이거 합치면 1, 2, 3을 일단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절대로 집합 3 아니면 집합 1, 3 얘네들은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어떤 느낌인 거야? 어떤 느낌이에요? 내가 1, 2를 골라는 경우는 지금 그러면 누구 왕따시킨 거야? 얘 왕따시키고 그 다음에 요 경우는 누구 왕따시켰어? 요거 왕따시켰어. 아니죠. 얘 왕따시킨 거죠. 이 경우는 얘 왕따시킨 거죠. 그죠? 몇 가지 나와? 내가 1, 2를 골랐으면 이렇게 2가지씩 나옵니다. 가질 수 있는 개수가 돼요? 근데 내가 원래 베이스를 1, 2가 아니라 뭐뭐 가져도 돼? 1, 3 가져도 되죠? 1, 3 가지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 이번에는 2가 왕따니까 2를 가지고 있는 1, 2나 2, 3을 가지고 있으면은 안 가지고 있으면은 또 만족시킬 거야. 그래서 요 경우를 보니까 이 한 가지 경우에 대해서 2가지 만족시키는 경우 나오는데 이 경우 자체도 3가지가 있고요. 그 각가지 경우에 대해서 2가지가 있으니까 3 곱하기 2는 일단 몇 가지예요? 6가지 있습니다. 돼요? 돼요? 그럼 다른 거 있는지 한번 더 봅시다. 뭐 다른 거 더 있을까요? 자,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 원소 중에서 2개를 뺄 건데 내가 그냥 원소가 1개짜리인 거 다 뺄 수 있을까? 원소가 1개짜리인 거 다 뺄 수 있을까? 못 빼. 왜? 얘네들 가지고 볼 때 1, 2랑 2, 3의 교집합은 무조건 원소 1개짜리 나오지. 그러니까 얘가 무조건 있어야 돼. 모순이 생겼네. 그치? 그래서 원소가 2개짜리인 거는 원소가 1개짜리인 거 2개 다 못 뺍니다. 그러면 반대로 원소가 1개짜리인 거 다 들어갈 수 있을까? 다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지들끼리 합집합하는 순간 뭐가 돼? 전체 다 들어가야 돼. 얘네들 다 출연해야 돼. 그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냐면은 원소가 1개짜리인 거는 하나만 빼줘야 돼. 그리고 그 하나 빠졌을 때 나머지 하나는 뭐가 빠져야 되냐면은 걔를 포함하고 있는 원소 2개짜리 집합의 친구를 빼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 6가지밖에 없습니다. 어렵죠? 요거는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원소를 쓰면서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를 생각을 해봐요. 이해되세요? 이렇게 써서 나열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뒷장 넘어가서 35번부터 45번이에요. 질문? 42번. 또 있나? 35, 42, 또 6번, 또 7번, 또 자, 35, 6, 7, 42 보겠습니다. 35번. 자, 이번에는 자, 이것도 결국 뭐냐면은 저거예요. 집합을 원소라는 집합입니다. A는 1, 2, 3, 4, 5, 6. 집합 P를 뭐라고 정했냐면은 자, 대문자 써져 있으면 보통 집합이에요. 집합을 원소라는 집합인데 걔는 A의 부분 집합이고 그 다음에 원소 개수가 몇 개짜리인 부분 집합?
두 개짜리인 부분집합을 전부 다 모아놓은 집합이에요. 이해됐죠? 1, 2, 1, 3, 1, 4, 1, 5, 1, 6, 2, 3, 2, 4, 2, 6, 2, 6 점수가 다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원소 B랑 C에 대해서 B 합집합 C는 원소의 개수가 3인 모든 순서상 BC의 개수를 구하래요. 뭔 소리야? 일단 뭐냐면 지금 요 P는 요 1, 2, 1, 3, 1, 4, 1, 5, 1, 6부터 5, 6까지 전부 다 있는 집합입니다. 그러니까 B랑 C는 다 어디 안에 있어야 되냐면은 원소가 두 개짜리인 부분집합 안에 전부 다 있어야 돼요. 마지막 5, 6까지. 됐죠? 자, 이 중에서 내가 두 개를 고른 거야. 근데 두 개를 골랐는데 그 중에 내가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네? 둘을 합집합했는데 원소 개수는 3개가 나오도록. 야, 합집합했는데 원소 개수가 3개가 나온다는 소리는 결국 둘이 겹치는 게 뭐가 있어야 돼? 하나는 있어야 돼. 됐어요? 우리는 이 15개 원소 중에서 둘이 하나 겹치게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야. 내가 어떻게 고를 수 있겠어요? 기준을 잡아. 어떤 기준을 잡을 거냐면은 야, 겹치는 숫자를 뭘로 할래? 그러니까 여기서 겹치는 숫자라는 거는 이거죠? 비교집합 C. 아, 똑같잖아. 겹치는 수 비교집합 C를 1이라 가정. 그럼 봐봐. 내가 1을 포함하고 있는 이 부분 집합은 1, 2, 1, 3, 1, 4, 1, 5, 1, 6이었거든? 그럼 나는 이렇게 나머지 써진 1, 2, 1, 3, 1, 4, 1, 5, 1, 6 중에서 BC를 두 개 선택하면 되겠죠? 그치? B가 1이고 C가 1, 3이면 되잖아. B가 1이고 C가 1, 3이면 되잖아. 그치?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봅시다. 우리는 B와 C의 순서상의 개수니까 B가 먼저 1, 2를 선택하고 C가 1, 3을 선택하는 경우랑 B가 1, 3을 선택하고 C가 1, 2를 선택하는 경우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왜냐면 순서상이니까 1, 2, 1, 3이랑 1, 3, 1, 2는 다릅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돼야겠네. B가 먼저 선택권 가져. 너 몇 개 선택권 몇 가지 있어? 몇 가지 있죠. 그럼 B가 만약에 얘 선택했다고 치면은 나머지 C는 몇 개 선택할 수 있어요? 몇 개 중에서? 4개 중에서 하나 선택할 수 있죠? 그러면은 몇 가지 나와요? 20가지가 나옵니다. 순서상이. 근데 우리가 가정을 했잖아. 겹치는 수가 꼭 1일 필요가 있어요? 2도 몇 개 나올 것 같아요? 20가지. 3도? 20가지. 6도? 20가지. 이해돼요? 그래서 이 겹치는 수가 1이라 가정했을 때 20가지니까 이 겹치는 수는 1부터 6까지 몇 가지 될 수 있어요? 6가지가 나올 수 있으므로 6가지, 20가지 다 곱해서 전체 순서상 몇 가지 나온다? 20개 나온다. 경우의 수죠, 완전히. 그래서 집합의 개수는 딱 경우의 수예요. 하나. 자, 하나 적어주고 그 다음에 36번 보겠습니다. 36번은 자, 전체 집합이에요. U는 10이야. 그냥 이렇게 적을게요. 자, B 빼기 A는 4, 5. 그 다음에 A 합집합 B의 여집합은 6, 7.
A의 모든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래요. 자,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 그려가지고 A가 가질 수 있는 거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일단 A 그려주고요. 이 그려주고요. 이 그려주고요. 자, 여기서 이제 봅시다. 내가 바깥쪽에 6, 7이 있어요. A 합치와 B 바깥쪽에 6하고 7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B 빼기 A가 4, 5예요. B 빼기 A가 4, 5라면 어디가 4, 5가 있는 거야? 여기에 4랑 5가 있는 거지. 맞아? 그러면 나머지 숫자들은 다 어디 있어야 돼? A에만 있거나 A 교집합 B에 있거나 둘 중 하나죠. 근데 잘 생각해보면은 어쨌든 걔네 둘 다 누구의 원소예요? 그 둘 다 A의 원소예요. 그러면 4, 5, 6, 7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어디 거라고? A예요. 그러니까 원소 몇 개 남았어? 10개 중에서 4개 빼버리면 6개 남았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원소 개수가 6개이므로 부분집합 개수는 그냥 몇이다? 이에 6제곱이다, 64다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벤 다이어그램 그려보니까 어떻게 됐어? A는 무조건 4, 5, 6, 7을 제외한 나머지를 가지고 있어야겠죠. 네? 이렇게 됐네요. 그 다음 37번 배수인데요. 자, 약배수와 관련되어 있는 건데 이것도 이제 부분집합 관련해서 나오기도 해요. AN을 뭐라고 하냐면은 N의 배수를 모은 집합이에요. 간단하게 쓰자면. 그렇죠? 자, 그런데 어떤 식으로 구하래? A 12, 18 A 12 합집합 A 18 얘가 몇의 배수의 부분집합이냐? A의 최대를 구하래. 자, 그럼 A 12가 뭔 소리야? 몇의 배수? 12의 배수죠. 그치? 12의 배수. 그리고 얘는 뭐라고 했어요? 또는 몇의 배수? 18의 배수. 그러면 12배수도 있고 18의 배수도 있는 거야. 그치? 12, 18, 24, 36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써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걔네들은 전부 다 뭐의 배수 안에 들어가 있어? 몇의 배수 안에 들어가 있어? 일단 2의 배수 안에 들어가 있죠. 그치? 짝수밖에 없으니까. 또 몇도 있어요? 3도 있을 거고. 그죠? 그러면 이 K는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어? 이렇게 됐다는 거는 결국 요놈의 최대 공약수까지 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K는 몇의 배수? 6의 배수까지. 6의 배수 안에 12의 배수, 18의 배수 다 들어가 있지? 그래서 12의 배수 또는 18의 배수라고 해도 다 들어가 있어. 근데 12라고 쓰면 안 되지. 18의 배수는 12의 배수라고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반드시 얘는 최대 공약수가 돼야 돼요. 그래서 K의 값은 10입니다. 아, 6이에요. 그렇죠? 12와 18의 최대 공약수. 다음 마지막 42번 보겠습니다. 자, 42번. 공집합이 아닌 두집합에 대해서 N, A 합집합 B가 16이다. 또 순서상 A, B를 원소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 최대가 121개라고 합니다. n a 교집합 b의 값을 구하세요 했습니다. a 합집합 b가 전체 원소가 16개가 있는데 a, b를 만족시키는 이 순서쌍의 최대 개수가 121개래. 그럼 내가 어떻게 만들 수 있다는 거야? 121을 내가 소인수분해 해보면은 무조건 뭐밖에 없어? 11 곱하기 11밖에 없잖아. 그치? 근데 우리 순서쌍의 개수를 어떻게 구해요 원래? 순서쌍의 개수라는 거는 보통 A가 몇일 때 B의 개수, A가 그 다음 숫자일 때 B의 개수, 그치? 그러면 결국 B의 개수 곱하기 A의 개수겠죠. 그래서 순서쌍의 개수는 결국에 이거예요. NA 곱하기 NB였는데 그게 121이 되는 거야. 11 곱하기 11이라는 소리지. 그러니까 NA도 몇이고 NB도 몇이라는 거야? 결국에 둘 다 11개짜리였다는 거야. 이해되세요? 생각해볼까요? 그러면 이게 맞는지. 서로 겹치는 것도 있으니까 그걸 생각해봐야 되구나. 만약에 쌤처럼 이렇게 됐다고 쳐보자. 그러면은 내가 11개 중에서 만약에 11개가 있으면은 당연히 여기 22개니까 합집합이 16만 나오려면은 교집합이 6개죠. 그래서 이렇게밖에 없을 겁니다. 그 말은 무슨 소리냐면은 내가 A에 있는 특별한 거 5개랑 겹치는 거 6개랑 B에는 겹치는 거 6개랑 B에 특별한 거 5개 있다고 쳐볼게요. A가 이 숫자일 때 B는 11개 다 되고요. A가 이 숫자일 때까지 또 B가 11개 다 되는데 A가 이 숫자일 때 B가 11개 다 되고 그치? A가 이 숫자일 때 B가 11개 다 되고 문제 없죠? 문제 없죠? 그치? 그러니까 A랑 B랑 같아도 상관이 없잖아. 네? 이게 겹쳐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름 붙이고 싶으면 이름 붙여도 돼요. 네. 근데 결국에는 여기 있는 x들이 몇 개가 같든 몇 개가 다른 간에 상관없이 결국 얘에 따라서 얘가 가질 수 있는 가지수 11개, 얘에 따라서 얘가 가질 수 있는 것도 11개, 얘도 11개, 얘도 11개, 얘도 11개, 얘도 11개, 얘도 11개, 얘도 11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11 곱하기 11이 제대로 나오는 거지. 그래서 A 교집합 B 개수는 몇 개다? 6개다 하는 거예요. 됐어? 그래서 얘는 뭔 소리였냐면 이 순서쌍의 최대 개수가 뭐를 의미할까? 뭐를 의미한다? 얘가 가질 수 있는 원소 개수 곱하기 얘가 가질 수 있는 원소 개수를 의미를 하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121을 소인수분해해서 나오는 수가 바로 A의 개수, B의 개수다. 됐어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있나요? 여러분이 이거 문제 좀 풀어봐야 돼요. 내가 아는 거랑 문제 푸는 거랑 또 다르다고 쌤이 얘기했죠? 자, 됐으면 됐어 진짜? 됐으면 이제 명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합 다음에 명제인데요. 이 명제는 크게 2개 있어요. 그냥 우리가 논리대로 하는 거랑
그 다음에 절대부등식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명제부터 나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다 적읍시다. 명제의 정의가 뭘까요? 명제가 뭘까? 명제는 영어로 스테이트먼트라고 하고요. 우리가 수학적으로 쓰자면은 어떤 문장일 거야? 약간 선언하는 거랑 똑같아요. 얘는 정의가 뭐다? 얘도 명확해야 돼. 뭐가 명확해야 돼? 맞아요. 3가지 중요해요. 참고하듯이 명확한 문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난 잘생겼다라고 하면은 그건 명제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난 키가 크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명제예요, 아니에요? 아니지. 왜? 그래서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잖아. 근데 이렇게 말하면은 명제입니다. 나는 키가 2m보다 크다. 그건 명제죠. 왜? 거짓이. 거짓이 명제. 네? 그래서 명제는 종류가 또 뭐가 있어? 참 명제랑 거짓이 명제가 있다. 그렇게 구분 가능해야 돼. 그러면 명제가 아닌 애매한 것들이 있었죠. 그게 바로 뭐라고 할까요? 조건이라고 합니다. 조건은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컨디션이라고 해요. 그럼 얘는 명제랑 조금 더 반대로 어떤 느낌이야? 조건이잖아.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어쩔 때는 뭐가 되기도 하고 참이 되기도 하고 어쩔 때는 거짓이 되기도 하는 문장이죠. 그치? 참 거짓이 바뀌는 문장이에요. 경우에 따라 참 거짓이 바뀌는 문장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럼 명제의 구성을 좀 볼 건데 명제의 구성은 뭘로 되어 있냐면은 P이면 Q이다 형태로 보통 되어 있어요. 이때 P는 뭐라고 하죠? P는 가정, Q는 결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 있지. 갑자기 쌤이 P랑 Q를 썼는데 P는 뭐고 Q는 뭘까? P랑 Q는 둘 다 뭘까? 바로 얘네들은 조건이에요. P, Q 둘 다 조건이에요. 근데 뭔 소리냐면은 명제는 뭐 하면 뭐 하다라는 형태만 갖추고 있으면은 조건 두 개를 가지고 뭘 만들 수 있다? 참거짓인 문장을 명확하게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조건 중에서 자, 쌤이 x는 2라고 썼어요. 자, x는 2다 라고 했으면 이거는 명제예요, 조건이에요? 조건이야. 왜? x가 실제로 1이면은 얘는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지. 근데 x가 2면은 참이야, 거짓이야?
3이죠. 그러니까 얘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조건이 하나 더 있었어. Q. 이번에는 x제곱은 4이다. 이렇게 돼. 이것도 마찬가지야. x가 1이면 거짓이고요. x가 2이면 참이고요. x가 마이너스 2여도 참이지. 그치? 네, 얘도 조건이지. 자, 그럼 이걸 이어 붙여봐. x는 2이면 x제곱은 4이다 라고 하면은 어떤 문장이 돼? 뭐 필요수문도 나왔지만 어찌됐건 x는 2인 경우에서만 우리는 생각을 하자는 거지. 그래서 x제곱은 4를 만족시켜 안 만족시켜? 만족을 시키죠. 그럼 얘는 항상 어떤 문장이야? 참인 문장이야. 그러니까 얘는 명제가 되는 거야. 참인 명제. 이거 좀 이따가 필요수문 얘기할게. 수문 얘기할게. 됐죠? 반대로 얘기할게요. 그러면 이번에 x제곱이 4이면 x는 2다 라는 문장이 있었어요. 이것도 뭐야? 명제지. 조건 두 개가 붙었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x제곱이 4인 거는 내가 뭐도 있어. x는 그치 마이너스 있어. 그래서 플러스 2랑 마이너스 2이면 플러스 2다. 이 말이 맞을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참거짓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을 할 거냐면은 우리 앞에서 집합을 배웠죠? 그치? 그래서 이 조건이 참이 되게 하는 집합을 진리집합이라고 합니다. 진리집합은 뭐를 참이 되게 하는 집합이에요? 조건이 참이 되는 집합이다라고. 그래서 이 조건이 경우에 따라 참거짓이 바뀐다네. 그럼 예를 들어 지금 P라는 조건의 진리집합은 원소가 뭐밖에 없어? 이밖에 없어. Q라는 조건의 진리집합은 뭐밖에 없어? 원소가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쌤이 쭉 예시를 다시 들면은 조건 P의 진리집합 닮은 짝습니다. 집합은 P는 원소가 뭐밖에 없고 2밖에 없고 Q는 원소가 뭐랑 뭐가 있어요? 마이너스 1. 그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진리집합 표현했지? 그럼 이제 이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가 어떠면 참이고 어떠면 거짓이구나를 내가 느낄 수 있습니다. 어때야 돼요? 누가 누구 안에 속해야 돼? 가정 쪽에 있는 진리집합이 결론 쪽에 있는 진리집합 안에 포함이 돼요. 이면 참인명제라고 합니다. 만약에 포함이 안 된다. 예를 들어 Q는 P의 부분집합이 아니죠. 그러면 전부 거짓입니다. 이해했어요? 그치? 자, 그래서 선생님이 뭘 얘기했냐면은 명제의 참과 거짓도 얘기했어요. 뭐 얘기하면서 명제는 뭐야? 조건은 뭐야? 명제는 P이면 Q이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시를 들면서 그래, 네 조건과 네 조건이 둘 다 썼는데 어떤 건 참이고 어떤 건 거짓이더라. 그것을 어떻게 구분했니? 알고 보니 조건을 만족시키는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가 어느 쪽으로 쏠려야 된다? 결론 쪽으로 쏠려야 된다. 결론이 짱 커야 돼. 이해됐어요? 그래서 명제의 참거짓을 내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조건을 안 쓰고도 약간 스페셜한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모든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어떤이 있습니다. 모든과 어떤을 포함하는 지금 명제를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얘기할게요. 모든 x에 대해 실수라고 할게요.
x제곱은 양수이다 라는 명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조건은 뭐밖에 없어? x제곱은 0보다 크다. 그치? 근데 내가 앞에 모든이라는 말을 붙였기 때문에 얘는 뭔가 항상 성립해야 되는 식이 나오는 거지. 그치? 그럼 이건 참여 거짓이야. 모든 실수에 대해서 제곱해주면은 양수예요? 아니지. 뭐가 있어? 그치? 안 되는 실수가 하나 있네요. 그럼 얘는 참인 명제일까 거짓 명제일까? 당연히 거짓이겠죠. 그치? 그럼 선생님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어떤 실수 x에 대해 x제곱은 0 이하이다. 요거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원래 그렇지. 얘는 참입니다. 얘는 왜 또 참이에요? 이번에 그치 하나라도 성립하면 되네. 그치 어떤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하나라도 성립하면은 그건 만족시킨다는 거야. 그래서 얘는 참이 명제예요. 그러면 이게 진리집합의 느낌에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써질까요? 모드는 마치 뭘 보는 거야? 전체 집합임을 보여야 돼. 그래서 우리가 요 명제에 대한 진리집합을 쌤이 R이라고 할게요. 이 R이라는 진리집합이 만약에 전체 집합과 같아야 참이다. 그리고 아니면 거짓이야. 아닌 거 쓸 필요 없겠지. 헷갈리니까. 그리고 어떤은 뭘 의미하는 거야? 어떤은 공집합이 아니다를 의미해요. 그래서 요 R이라는 친구가 실제로 공집합이 아니면 참이. 이게 집합의 기호를 얘기한 거고, 아까 쌤이 한글로 얘기할 때는 모드는 그냥 진짜 모두 다 성립을 해야 되고, 어떤은 하나라도 있으면 돼요. 알겠지? 그래서 모드는 모두 다, 어떤은 하나라도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참이에요. 그래서 꼭 명제는 조건 2개로 구성되어 있지 않아도 됩니다. 참거짓 구분할 수 있겠죠? 됐어? 그럼 이거 부정해 볼게요. 명제 부정. 명제 부정은 어떻게 될까? 쌤이 예시 들었던 거 써볼까? P가 2이면 이래. X가 2이면 X제곱은 4이다. 의 부정은 뭘까요? 뭘 부정시켜야 돼? 둘 다 부정시켜야 되나요? 어떻게 돼요? 부정문 어떻게 나와요? 부정문 어떻게 나올까? 여기 지금 부정문 없는 것 같아. 아니야, 일단 x가 2면 p면 q이다 이 부정. p면 q이다 이 부정이 뭘까?
안 적혀있으면 모르겠어요. 그냥 얘기해봐. P가 아니면 Q가 아니다. 그럼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X가 2가 아니면 X제곱은 4가 아니다. 맞아요? 그렇게 될까? 어떻게 될까? 우리가 부정했는데도 참고짓이 같거든요. 지금 x가 2면은 x제곱은 4이다. 아, 참고짓이 바뀌는구나. 바뀌네. x가 2면 x제곱은 4이다. 얘는 참여고, x가 2가 아니면은 x제곱은 4가 아니다. 얘는 왜? 얘는 뭐가 있어? 얘는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 왜? 마이너스 2도 있으니까. 둘 다 부정을 한다. P면 Q. 맞아요. 둘 다 부정을 해준 겁니다. 명제 부정은 조건 둘 다 부정시킨다. 반대로 x제곱은 4이면 요거는 똑같이 이거 써볼게요. 모든 거 어떤 써볼게? 그건 밑에 있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은 0보다 크다. 이거 부정하면 어떻게 돼요? 모든을 뭘로 바꾼다? 얘도 어떤 놈으로 바꿔요? 그리고 이것도 조건이죠? 조건도 바꿔요. 어떻게 돼요? x제곱은 0 이하 이렇게. 그러니까 얘네들의 상거짓도 바뀌게 됩니다. x가 2면 x 이건 참. 얘가 원래 거짓이었는데 얘가 뭐? 참이 됐죠. 예시로 든 거 두 개. 요약을 하자면 뭐야? 화살표로 이제 쓸 수 있습니다. P면 Q에다가 이걸 화살표로 쓰면은 P 화살표 Q 다운표로 씁니다. 의 부정은 어떻게 쓴다? P가 아니면 Q가 아니다 로 쓴다. 근데 조심해야 될 거는 제가 참거짓이 항상 바뀔까요? 참거짓 항상 바뀔까요? 어떨 것 같아요? x가 2면, 그러니까 절대값 x가 2면 x제곱은 4에다가 있었어. 부정해봐. 절대값 x가 2가 아니면 x제곱은 4가 아니다. 어때? 그게 똑같죠? 똑같지. 그게 되는 이유는 걔네들이 알고 보니까 필요충분 조건이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이따 얘기할게. 자, 그래서 우리가 부정 얘기했지. 이제 부정은 이런 형태로 바뀝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가정과 결론을 뒤바꾸는 것도 할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명제의 역과 대우예요. 그러면 역을 뭐라고 하냐면요. 역은 가정과 결론을 뒤바꾼 겁니다. 부정을 하는 게 아니라. 즉 누구이면 누구이다로 쓰는 거야? P이면 Q이다가 아니라 Q이면 P이다로 쓰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 다시 요거 써볼게.
쌤이 요거 썼던 거 있죠? P가 2면 또 P를 X가 2면은 X제곱은 4이다. 그쵸? 그럼 여기 어떻게 돼요? X제곱이 4이면 X는 2이다. 이거였잖아. 그치? 이것도 지금 어때? 느낌이? 요거가 원래 3이었는데 뭔가 바뀌어서 얘는 거짓이 되는구나. 그치? 근데 이것도 항상 바뀔까? 참거짓 항상 바뀔까? 아니에요. 참거짓은 안 바뀔 수 있어요. 아까 쌤이 얘기했던 거 절대값 x가 2이면은 x제곱은 4이다. 바꿔봐. x제곱이 4이면은 절대값 x는 2이다. 그러면 걔는 둘 다 3이지. 걔는 부정을 해도 3이고요. 역을 해도 3이네요. 왜? 필요 충분 조건은 똑같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그건 그렇고 대우는 뭐냐면 가정과 결론을 바꾼 다음에 부정까지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명제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부정의 기호를 안 썼네요. 물결로 씁니다. 물결로. 자, 부정은 여기 있었네. 네. 물결문이라고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것을 영어로 뭐라고 읽냐면은 not이라고 읽어요. 논리 기호로 not q이면 not p이다 이렇게 읽어요. 그런데 대우는요 항상 3이야. 원래 명제랑 일치해. x가 2면 바로 대우 쓸게. x가 2면 x제곱은 4이다의 대우 명제는 뭐가 돼요? 얘는 x제곱이 4가 아니면 x는 2가 아니다. 그치? x제곱이 4가 아니다라는 말로부터 2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얘는 2가 아니다 라는 말은 3이지. 괜찮아. 그래서 대우는 뭐라고 써야 되냐면은 얘는 원래 명제와 참거짓이 일치. 항상. 그쵸? 아까 배우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명제의 마지막은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이죠.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이 있는데, 자, 우리는 P이면은 Q이다. 만약에 얘가 원래 하나 살표입니다. 얘가 3이면 P 쌍화살표 Q라 표현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은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라고 하죠? 무슨 조건이라고 하죠? 얘는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럼 어떻게 외우냐? 내가 주고 있잖아요. 그치? 내가 주고 있다. 그러면은 충분 조건. 내가 받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필요 조건. 지읒, 치읒, 비읒, 피읒. 약간 한글 형태소가 비슷하다. 지읒, 치읒, 비읒, 피읒. 알겠어?
그런 식으로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더 큰 놈이 필요 조건이야. 더 작은 놈이 충분 조건이야. 이해됐어요? 또한 P이면 Q이다도 참이고 Q이면은 P이다도 참이면 뭐라고 할까요? 기호로 쌍화살표로 쓸 수 있고요.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라고 얘기한다?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해요. 요거 말할 때만 필요 충분 조건이야. 그냥 같은 거예요. 자, 진리집합으로 한번 표현할게요. 진리집합으로 표현하자면은 얘가 뭐야? P가 Q의 부분집합이다죠? 그렇지? 그래서 작은 놈은 충분 조건, 큰 놈은 무슨 조건? 필요 조건. 그럼 얘는 진리집합으로 표현해주면 무슨 관계예요? P는 Q이죠. 서로 같은 집합.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P도 Q도 서로 필요 충분 조건. 됐나요? 쌤이 아까 얘기 안 한 것도 뭐 하나 더 있구나. 3단논법? 3단논법 뭐예요? P면 Q이다, Q이면 아니다. 얘네 둘 다 참이면 누구이면 누구이다? P면 아니다. 그리고 참이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참 어떤 명제가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럼 항상 참인 명제가 뭐냐면 대우 명제 참이고요, 산단논법 참입니다. 그럼 나는 얘네 두 개만 가지고 논리를 전개할 수 있다는 거야. 대우 명제랑 산단논법이지. 됐나요? 오늘 문제를 못 풀었네. 이제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오고 쌤이 질문을 받으면 되겠네. 자, 쌤이 그럼 딱 뭐만 안 했어? 절대부등식만 안 했지? 절대부등식이 요거 하나밖에 없지만 쓸 거 엄청 많아요, 사실. 자, 여러분이 네 1번부터 19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도덕점은 25번부터 41번 1부터 19, 25부터 41 이렇게 풀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19번, 25번부터 41번. 오늘 8월 13일, 다음 시간은 우리 토요일날 쉬니까 8월 18일이에요. 다음 주 화요일까지. 그래서 이렇게 하고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한번 이거 다 문제 푸는 걸로 얘기하고 절대부등식 얘기하고 그 다음에 프린트 숙제 내주고 목요일날 문제 풀이 하고 시간 남으면 테스트 보고 시간 안 남으면은 마무리만 한 다음에 다음 주에 볼 수 있어요. 토요일날 볼 수 있다. 아무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